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UI랑 게임 매니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UI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모니터랑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랑 뭐 노트북이랑 화면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뭐 하스스톤 같은 게임에는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이 둘의 크기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태블릿 PC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것들의 크기를 다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UI 내에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고, 그리고 게임 전체를 총괄하는 점수나 클리어 같은 거를 아, 총괄하는 게임 매니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게임 UI를 만들려면 일단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UI 이렇게 캔버스를 들어가면 캔버스가 만들어지는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UI가 그려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캔버스를 안 만들고 그냥 UI를 만들면 자동으로 캔버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랑 그 아래 버튼이 생기는데, 일단은 보기 편하게 여기서 2D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안 만든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이 오브젝트도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입력을 감지하는 거예요, UI에서. 그래서 여기서 게임을 실행했을 때 이 이벤트 시스템이 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단 뭐 아무 동작도 하지 않지만 일단 클릭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이벤트 시스템을 지우게 된다면 이렇게 아무런 클릭도 감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우지 않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캔버스에서 살펴볼 거는 일단은 여기 캔버스 컴포넌트랑 이 캔버스 스케일러 부분인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라는 거는 이 UI를 그냥 화면에 바로 띄워주는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UI를 특정 카메라랑 일정 거리가 떨어지게 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 카메라를 나중에 넣어주면 이 메인 카메라에서 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UI가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이 월드 스페이스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3D에서 UI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FPS나 뭐 여러 게임에서 캐릭터 머리 위에 있는 체력바라든지 뭐 데미지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예요. 저거를 사용하게 되면 UI를 3D 오브젝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UI 스케일 모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컨스턴트 픽셀 모드라는 거거든. 그냥 이 UI를 특정 픽셀로 고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UI 크기가 바뀌지 않게 돼요. 어, 이렇게 되면 화면을 키워도 UI 크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엄청 작게 될 것이고, 그러면 큰 화면에서는 불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컨스턴트 피지컬 스케일, 이거는 픽셀 스케일이 아니라 UI를 물리적인 크기를 아예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화면 크기가 바뀌어도 크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거는 이 스케일 비즈 스크린 사이즈라는 건데, 이거는 특정 화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UI 크기를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매치, 이걸 바꾸게 되면 이 UI 크기를 화면의 넓이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높이에 맞출 것이냐가 정해지는데, 이거는 직접 보면서 적당히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 지금은 여기가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오브젝트, 이 UI의 가운데,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 UI 크기나 뭐 회전이 결정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이거를 피봇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피봇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봇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 중심점이, 그러니까 크기나 회전의 기준이 이 피봇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앵커라고 하는데, 이 앵커는 이 오브젝트의 각각의 꼭지점에 대응이 돼요.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이거 여기,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그냥 화면 크기에 맞춰서 이 꼭지점이 대응이 돼서 위아래로 움직여도 바뀌지 않는데, 이거를 화면 끝에 대응을 해주면, 움직이면 좌우로 크기가 바뀌게 되죠. 대응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UI의 위아래 비율은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럴 때는 앵커를 세로로만 좁혀두고 가로로는 넓혀주면 좌우 크기만 변하고 위아래 크기는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손으로 설정하다 보면 손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앵커 프리셋이라는 걸 지원을 해줘요. 앵커 프리셋에는 그냥 앵커를 가운데로 맞춰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로 해줄 수도 있고, 위아래만 맞추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가운데에만 맞춰주고 싶을 때,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Alt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Alt를 누르고 이걸 눌러주면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이쪽에 고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여도 버튼은 항상 오른쪽 끝에 고정이 되게 되고, 크기가 일단 피봇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피봇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Alt랑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 피봇도 같이 이쪽으로, 피봇도 움직이고 앵커도 움직이고, 이거 트랜스폼까지 같이 포지션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뭐 다른 오브젝트도 다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하나 넣는다고 치고, 대충 이렇게 되고, 앵커는 이렇게 오브젝트 그리고 UI마다 각각 가지고 있어서 뭐 이 버튼은 여기에 맞춰주고 이 이미지는 여기에 맞춰주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는 이 왼쪽 끝에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버튼은 이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비율이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UI의 비율을 화면에 맞게 바꾸고, 그리고 이 UI의 배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UI가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면 이미지가 버튼을 가리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유니티 UI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밑에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있는 이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버튼이 먼저 그려지고 그 위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랑 버튼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버튼이 이미지 위로 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니티 U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버튼 누르면 작동되게 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볼게요. 네, 다음으로 유니티 UI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할게요. 여기서 UI 텍스트는 화면 텍스트를 띄워주는 거고, 이미지는 이미지를 띄워주는 거고, 토글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슬라이더는 여기 민 밸류에서 맥스 밸류까지 이렇게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드롭다운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인풋 필드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로그인 같은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끝투같이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쓸 수 있겠죠. 일단은 저희는 간단하게 이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올라가고, 즉 그 점수가 여기 표시되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점수가 텍스트로 보여야 되니까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텍스트가 가운데 위에 있으면 보기 편할 테니까 아까처럼 앵커랑 피봇이랑 포지션을 가운데 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설정해 줄게요. 저희가 바꿔야 될 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이 내용 부분이겠죠. 그런데 일단 점수가 바뀌어야 되고, 그거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행을 시켜줘야 되니까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름은 간단하게 스코어 체인지로 해주고, 텍스트 이름도 그냥 스코어로 해줄게요. 이름 변경은 F2키를 눌러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열어줄게요. 일단은 여기 기본적으로 유니티 UI를 쓰실 때 유니티 엔진 UI 이거를 써주시는 게, 여기 있는 걸 안 쓰더라도 UI 관련할 때는 그냥 써주셔야 나중에 안 까먹고 코딩하는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유니티 UI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NGUI라는 방식이 대세여서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유니티 UI 공부를 하실 때 뭐 코드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참고를 할 때 그 코드가 유니티 UI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NGUI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이 텍스트란 말이죠. 텍스트 오브젝트, 텍스트 UI. 그래서 텍스트를 참고할 퍼블릭 텍스트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주고, 점수를 저장할 변수 int, 저희는 점수를 정수로 할 거니까 scr로 해주고, 소위 값은 점수니까 0점부터 시작하겠죠. 0 해주고,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이 스코어의 이 부분을 텍스트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코어 텍스트는 나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뒤에 스코어하고 이 점수를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인트다 보니까, 정수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 쓰는 게 ser.toString,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돼요. 여기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스코어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 부분을 바꿔야 되죠. 스코어 텍스트 텍스트를 바꿔주게 될 거예요, 시작할 때. 그리고 이걸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있던 오브젝트에 그걸 넣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스코어를 change 스크립트를 스코어에 넣어주고, 여기는 이 스코어 텍스트에 참고할 거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게임을 실행하면 스코어는 0점이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점수를 올리는 걸 안 만들었으니까요. 일단은 이제 점수를 올리는 걸 만들어 줄게요. 그냥 여기 코드에 바로 작성하는 게 편하겠죠. 일단은 이게 버튼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public void chang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동 완성. chang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그냥 버튼을 누릴 때 스코어를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끝일까요? 이거의 의미가 그냥 스코어를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는 그냥 점수가 1점 높아졌다는 건데, 저희가 그걸 눈으로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거는 시작할 때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와서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버튼이 눌렸을 때 점수를 올려주고 그 점수가 올린 거를 텍스트에 반영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해주고 이 버튼에서 여기 온클릭이라는 거에 보면 플러스를 눌러주고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될지 정해줄게요. 일단은 그 스코어 체인지라는 이 스크립트가 스코어 텍스트 안에 있으니까 여기를 오브젝트 스코어 오브젝트에서 제가 스코어 체인지라는 스크립트에 체인지라는 함수를 쓸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이 한번 눌릴 때 스코어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스코어가 1점씩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번에 만들었던 이 큐브를 그 임의 위치에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름을 create로 해줄게요. 나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하나의 오브젝트를 받아와서 이 프리팹을 다른 오브젝트의 위치에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럴 때 일단은 이걸 다 지워주시고 게임 오브젝트 1이란 거를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위치를 받아올 게임 오브젝트 2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함수인 void public void create 오브젝트 여기서 이 프리팹을 동적 생성하기 위해서는 instantiate라는 걸 쓰면 돼요. 여기서 인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생성할 건지 그리고 그 회전 각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만들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1에 있을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2의 위치에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위치를 어떻게 가져오냐? 다른 오브젝트를 보면 여기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포지션이 있죠. 이걸 가져와야 돼요.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을 텐데 오브젝트 2에 get 컴포넌트 트랜스폼 그리고 그거의 포지션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회전은 컨터니언 점 아이덴티티 이거를 하면 컨터니언 점 아이덴티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회전을 안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하고 새로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방금 전에 딴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주고 여기에 오브젝트 1에 생성할 이 프리팹을 넣어주고 그리고 create empty에서 이거를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2에 포인트를 넣어주면 이 포인트의 위치에 저 프리팹을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버튼에서 게임 매니저 이 안에 있는 create object라는 메소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실행해 보면 이걸 누르면 생성이 되고 이 포인트를 움직이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의 위치에서 물체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게임 오브젝트를 넣는 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큐브 찾아놓고 포인트 찾아놓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크립트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걸 찾아 넣었는데 이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찾을 수가 없을까요? 그거를 하기 위한 게 find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object.find 여기서 이름을 포인트죠. 적어주고 저장하고 이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이 포인트를 없애줄 거예요. 하면 자동 이거를 여기 넣으면 안 되죠. 이 내용을 public void 파트에 넣고 이거를 실행하면 저장하고 실행하면 게임이 시작될 때 이쪽이 실행이 돼서 포인트란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찾아서 오브젝트 2에 넣어주게 돼요. 그런데 이름으로 하기에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브젝트가 엄청 많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오브젝트 이름을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태그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태그는 여러 군데에 쓰여 있는데 뭐 내가 FPS를 할 때 내가 다른 대상이 적인지 아군인지 판별할 때 여기 플레이어나 뭐 이너미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 뭐 적이라면 여기에 add 태그를 해서 이너미 태그를 달아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 포인트를 리스폰 태그를 달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find 말고 find with 태그 그리고 태그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게임을 실행하면 여기 다시 포인트에 있는 이 리스폰 태그를 찾아서 넣게 돼요. 오브젝트 2에 넣게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아까 오브젝트 2는 뭐 하이라키에서 태그나 이름으로 찾았다. 그러면 오브젝트 1, 그러니까 만들 오브젝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SF 폴더 밑에는 뭐 여러 가지 폴더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resources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아까 만든 이 큐브를 넣어줄게요.
이 리소시스라는 폴더에 접근해서 폴더에 있는 큐브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은 여기서는 resources.load 그리고 찾을 거에 이름을 적어주고 해지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게임을 실행했을 때 게임 매니저에 아까 오브젝트 2는 태그로 찾을 수 있고 오브젝트 1은 resources라는 폴더 안에 큐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큐브를 넣어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버튼을 누르면 잘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있는 이 샘플 씬이라는 이 씬 말고 다른 씬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new 씬을 해주고 이 씬은 저장을 해줄게요. 지금 이 샘플 씬은 여기 있고 이 씬도 그냥 저장을 해줄게요. 그냥 두 번째니까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샘플 씬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씬을 S2라는 씬으로 바꾸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번에도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클릭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그리고 이번에는 change 씬으로 해줄게요. change 씬 이번에도 버튼을 눌렀을 때 씬 버튼을 눌렀을 때 할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씬을 바꾸려면 여기 밑에 using unity engine 씬 매니지먼트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이름을 뭘로 할까요? public void change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냥 씬을 바꾸는 거는 엄청 간단해요. 그냥 씬 매니저 점 로드 씬 그리고 여기에 새로 바꿀 씬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그냥 S2였죠. 그리고 저장 그리고 이것도 게임 매니저에 넣어주고 아까 버튼에 있던 함수를 change 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씬이 안 바뀌어요. 여기서 빌드 세팅 add open 씬 빌드 세팅에서 두 번째 씬도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씬 정렬이 0번, 1번으로 돼 있는데 아까 여기서 씬 이름이 아니라 씬 번호로도 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씬2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과제는
버튼을 누르면 아까처럼 점수가 올라가고, 이 점수가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새로운 씬을 호출하는,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스크립트는 그냥 대부분 게임 매니저에 넣어두고 버튼에서 그걸 참고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